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헌재와 특검 등 전국 현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태현 변호사와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자회견이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정부가 처한 이 그 정치, 경제, 외교적인 현실도 그렇지만은 지금 기자들이 일문일답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던 게 바로 이제 대권 도전 여부였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원래 저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안정적인 관리에 지금까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황교안 권한 대행은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을 자청을 하고 그리고 50분 동안은 또 일문일답하면서 한 1시간 정도를 지금 할애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인을 했죠. 예. 현재는 이제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이제 지금은 그 생각뿐이다. 예.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본인을 포함해서 이제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지지율은 본인과 관계 없는 것이다라고 예. 이제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출마에는 관심은 현재는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네. 황 권한대행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그 뒤에 기자가 추가 질문도 했습니다. 지금은이라는 걸 붙인 것은 향후에도 조금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서 많이 들어본 답변 아닙니까?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 일에만 집중을 하겠다. 네. 라는 얘기가 한 2년 동안 계속 반기문 전 사무총장 위해서 나왔던 얘기인 거죠. 그 당시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의 일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대답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해석을 나오고 결국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도 대선 출마의 길에 들어섰는데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말 대선에 나갈 생각이 진짜 약간 아주 조금이라도 없다면 나는 절대 하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텐데 네. 지금은 나는 국정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에만 충실하겠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출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네. 굳이 저는 출마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한 곳으로 찍으라고 하면 저는 가는 쪽에다가 베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지금 워낙 국정이 좀 안정이 안 돼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들한테 어떤 언급을 하고 싶다, 메시지를 설파를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예. 네. 오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작년, 재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신년 기자회견보다 내용이 훨씬 낫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이 얘기들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은 길면 4개월, 짧게는 2개월입니다. 왜냐? 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면 2달 동안은 집중적으로 선거 관리만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민생 안정 여기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4개월이라고 하는데 2개월에서 4개월 동안에 본인이 할 일에 대해서 질의응답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자세한 내용들의 기자간담회를 한다. 이것 자체가 나름대로 좀 대망론이 마음속에 꿈틀꿈틀 거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제가 해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얘기한 내용이 지금 국정 안정화에 주력을 혼신의 노력을 지금 기울이는 게 이게 맞고 지금은 거기에만 주력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화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낸다면 그게 바로 또 지지율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목해야 볼 점은 이제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네. 물론 이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48%입니다만 잘 하고 있다는 응답도 한 38%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제법 많이 나온 것이죠. 이제 이런 점을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종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을 넣었을 경우에 예. 한 5위에서 6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 여권 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한다면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그 지지율을 상당히 많이 잠식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예. 보수층에서 보면 확실하게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력한 그 대선 주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에 대해서 이제 결심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도덕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대통령에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은 예. 그 사실은 그 대선 그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될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그 선거에 뛰어든다는 건 마치 그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 선거가 뭐 4월 말 5월 초쯤 치러진다면은 그러면 어쨌든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 권력 이인자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국무총리가 만약에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것은 이제 모양새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지 않고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얼마나 그 이 표의 확장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할지 여부는 김태현 변호사는 뭐 배팅 하라면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안 한다 쪽에 걸겠습니다. 예. 네. 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기자회견 사실은 이 뭐 대선 출마는 아니라 관심이 아니고 오늘 올해 국정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자리인데 지금 뭐 지금 탄핵 전국의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황교안 총리가 과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주자로 뛸 것인가 하는 것도 뭐 큰 관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8차 공개 변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속보가 들어온 게 있죠? 네. 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김기춘 등 39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기춘, 우병우 등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한다라고 밝혔고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 측이 진술서를 내면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재에서 추가로 증인 신청과 거기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한 결론도 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자, 지금 김기춘, 우병우 이 외에 39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김기춘 전 실장을 증인 신청한 거는 블랙리스트 관련된 것일 거고 네. 네. 김장수 주중대사인가요? 그분을 그 당시 이제 안보실장이었죠. 예. 네. 그 사람을 증인 신청한 거는 아무래도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부분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39명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루에 한 명씩 한다고 해도 한 달에 넘어가죠. 하루에 2명씩 한다고 그래도 매일 탄핵 심판을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씩 한다고 해도 한 보름 해서 2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아마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 탄핵 심판을 최대한 좀 길게 끌고 가겠다는 어떤 욕망이 있는 것이죠. 시간 끌기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걸 뭐 단순히 시간 끌기라고 폄훼할 수는 없는데 뭐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유리한 증인들 신청해서 최대한 탄핵을 기각으로 가겠다라는 목적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예. 설사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아마 두 번째 목적까지도 있긴 있을 겁니다. 예. 네. 문제는 이제 이 재판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건데 뭐 대통령 측의 증인을 모두 다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예.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네. 하지만 저 39명을 모두 채택을 하게 되면 탄핵 심판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국론의 어떤 분열이라든지 탄핵 찬성파와 기각파의 충돌은 계속 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증인 신청의 채택과 기각의 선을 긋느냐 여기에 오늘의 어떤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사실은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은 양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헌재가 그 어려운 길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예. 헌재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국회 소추위원들은 증인을 좀 줄이고 그 대통령의 그 탄핵과 관련한 혐의도 좀 줄여서 이것을 좀 탄핵 심판을 좀 빨리 갖고 가자 이런 그 의도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오늘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여기에 대한 제동을 거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변호인단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그 헌재에서 그 상당 부분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그 검찰 조서가 뭐 그 중에는 뭐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증거로 채택하다 보면 아무래도 너무 이제 졸속 그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인으로 지금 오늘 이제 채택을 요구를 한 것이죠. 예. 그러나 현재까지 어떤 그 현재 재판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을 증인 채택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중에 상당수를 추려서 아마 최소한의 증인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좀 전에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헌재 재판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지금 그 결정을 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또 국민적 여망도 그렇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너무 이제 중복되거나 아니면 이제 검찰 조서를 통해서 상당 부분 그 사실관계가 이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증인 채택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그 증인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이 앞으로 이제 헌재 심리가 얼마나 빨리 종결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이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채택은 최소화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보완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의 일방적인 문서만 증거로 채택했다라는 지금 불만을 좀 표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현재 심리 속도와 관련해서요.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박한철 소장의 임기 안에 이것이 과연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 헌재 입장에서는 그 박한철 소장의 임기 안에라도 좀 빠르게 속도를 내서 네. 가능하면 좀 결론을 내려고 하는 지금 모양인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야권에서는 그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면 월화수목금 5일에다가 설 연휴하면 6일 남았거든요. 네. 그 6일 동안 모두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 심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31일 날까지 증인심의를 모두 마치고 재판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정하고 이게 가능하겠는가? 네.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은 거죠. 예. 다만 이제 박한철 소장이 지금 뭐 탄핵 심판이 계류된 이후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나가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는 어떤 의지인 것이지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31일까지 내가 결론을 짓고 나가겠다 이거보단 어쨌든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2월이든 3월이든 길어지지 않고 최소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하기 전까지는 결론이 날 수 있으니 예. 그러니 아마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예, 방금 들어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공개 변론이 진행 중인데요. 헌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죠. 고영태 씨가 현재까지 위치 파악이 안 된다라고 헌재 재판관들이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 측에서는 고영태 씨의 검찰 진술에 관련해서 신빙성이 의심된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혔고요. 네. 헌재는 고영태 씨의 범죄 경력 조회가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고영태의 범죄 경력 조회가 적절치 않다? 네. 적절치 않았다? 저게 글쎄요. 어떤 의미로 저 헌재 재판관들이 저 얘기가 나온 건가요? 뭐 고영태 씨의 신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사실 들려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고영태 씨의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서 고영태 씨가 어떤 전과라든지 네. 수사를 받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예. 야 봐라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던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수사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검찰 진술을 아마 탄핵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헌재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설사 고영태 씨가 파렴치범의 전과와 수사 받은 기록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고영태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이고 잘못하면 고영태 개인에 대한 흠집 내기로 이것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예. 하면서 대통령 측의 어떤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오늘 헌재 공개 변론에 앞서서 그러니까 오늘 김정 전 차관이 오전에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 막 이제 증인 신문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김정 전 차관 오전에 출석하는 모습을 지금 다시 보고 계신데요. 김정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증인 신문에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국회 소추위원들이 증인 그 신문을 하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김정 전 차관은 이제 체육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체육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까지 과시해왔고요. 그래서 최순실, 정유라 씨 그리고 장시호 씨 등과 함께 체육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동계 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각종 이권을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챙기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협조해준 뭐 그런 인물이고요. 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와 함께 이 더 블루케이라는 이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네. K스포츠 재단에서 이제 많은 돈을 빼들리는데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 헌재 심판정에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캐물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상당한 이제 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김정 전 차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증인 채택 문제를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39명의 증인 신청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채택이 되는 겁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그 증인 체부 결정에 대해서는 뭐 헌법재판소, 그 재판을 관할한 헌법재판소에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39명에 대해서 모두 다 채택할지 아니면 일부만 채택할지 전부 기각할지의 네. 결정은 헌재 재판관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9명을 과연 다 하겠느냐, 어느 정도 증인 채택을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탄핵 심판이 얼마나 갈지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 오늘 그 39명의 증인 채택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특검 이번엔- 상황도 좀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어젯밤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오늘 당장 데리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밝혔어요. 왜 그런 걸까요? 아마 일단 오늘 조간신문 보도를 보면 한 26일쯤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 네. 왜냐하면 24일, 25일에 최순실 씨의 형사 재판이 있거든요. 어차피 체포영장의 기한은 48시간이기 때문에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그 효력은 48시간입니다. 오늘 만약에 집행했다가 24일, 25일 최순실의 재판이 걸리게 되면 그 재판에 예. 안 내보낼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영장을 발부를 받았되 그 집행을 아마 26일쯤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죠. 예. 네. 지금 이미 이제 구속 수감돼 있는 피고인입니다. 피의자 특검 이제 조사 이제 상황에서 보면 이제 피의자인데 지금 이제 구속 수감돼 있는 피의자를 다시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최순실 씨가 구속되어 있는 것은 뭐 직권남용의 공범 등 혐의로 해서 네. 검찰에서 이제 구속됐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특검에서 구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특검에서 만약에 소환해서 조사하려면은 별도 혐의로 이제 구속이 돼 있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야만 할 수가 있고 그 관련해서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딱 한 번만 그 소환에 응했었던 것이고 6번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 거부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지금까지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그 직권남용 혐의 외에 뭐 이 정유라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이제 업무방해 혐의로 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 부정입학 관련해서는 뭐 이대 교수들도 여러 명 구속됐고 지금 최경희 전 총장도 지금 영장이 청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이와 관련해서는 뭐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해서 그 특검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를 거의 매일 불러서 네. 가급적이면 수사 속도를 좀 빨리 내보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특검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아마 묵비권을 행사할 확률은 99%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까지 뭐 다른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 아니면 뭐 입을 좀 다물었는데 네. 아마 특검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아마 묵비권 행사할 것이고 설사 입을 연다고 하더라도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특검이 원하는 진술을 할 확률은 거의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체포영장이라는 절차를 통해서까지 최순실 씨를
조사하고 싶어하는 건 예. 그것대로 나름대로 조서에 남기고 싶어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피의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네. 아닌다고 진술한다. 모른다고 한다. 그 조서를 나름대로 남겨서 그것을 재판의 과정에 어떤 증거로 쓰려는 거죠. 물론 묵비권을 행사한 게 자백이냐 부인이냐에 대해서 일도형 전조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조사 자료들, 다른 증거 자료들과 그것이 합쳐서 봤을 때 재판관의 심증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네. 아니 이 사람이 억울해서 말을 안 하고 묵비권 행사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 자백을 할 수 없으니 그냥 모르전략으로 일관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심증 형성,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나름대로 조서를 좀 남기고 싶어하는 것 예. 같습니다. 네. 특검에는 오늘 오후에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수사 정점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용 장관은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언론과 그 내용들을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데 오늘 특검 조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폭로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유진용 전 장관의 지금까지의 어떤 인터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이 블랙리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이제 직언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는 결국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있을 때 총괄을 했고 그것을 실행한 것은 정무수석실 조윤선 지금 장관이죠. 문체부 이제 물러났으니까 이제 전 네. 장관이겠네요. 네.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이제 실행을 주관한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특검에서 유진영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영 전 장관이 얼마나 사실대로 지금까지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이 진실을 얘기해 줄 것인지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자마자 특검이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이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지 조윤선 장관이라든지 어떤 좀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뭐 강한 압박은 사실 도움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 그다음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속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고 네. 구속원고사하고 저런 어떤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흔들릴 거다라는 생각들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나 김기춘 전 실장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청문회 때 지켜봤지만 우병우 전 수석 끝까지 버팁니다. 예. 뭐 김기춘 전 실장도 사실은 마지막에 박영선 의원의 어떤 동영상 때문에 조금 인정을 하긴 했지만 예. 본인의 어떤 범죄 사실 관련된 거 인정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용주 의원이 18번 물어봤을 때 마지막에 사실은 한숨 한 번 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아마 더 버텼으면 7분이 경고하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의 사실 패배를 끝낼 수도 있는 장면인데 예. 조윤선 전 장관이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네. 아마 특검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우리가 만약에 강한 수사로 압박을 하게 되면 혹시 본인의 입을 열진 않을까. 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그 위에 김기춘 전 실장이 있고요. 네.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네. 특검은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또 김기춘 전 실장도 마찬가지고요. 강한 아마 압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네. 자, 특검의 수사 상황 그리고 헌재 공개 변론 그리고 앞서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올해 신년 기자회견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밤사이 찬 공기가 추가로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지역에 한파 경보가 추가되고 다른 지역으로는 한파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내일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18도, 파주와 제천 영하 16도, 서울 영하 12도, 남부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전국이 무척 춥겠는데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어진 뒤 목요일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설날 당일에는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보이면서 다소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전남 서해안에는 약하게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간은 최고 5cm, 전남 서해안은 1cm 안팎의 눈이 온 뒤 그치겠습니다. 다른 지방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12도, 강릉 영하 7도, 대구 영하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강릉 2도, 울산 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큰 추위는 없지만 하늘 표정이 좋지 못한데요. 연휴 첫날인 금요일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에 눈이 오겠습니다. 이후 일요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에 눈이 오기 시작해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헌재와 특검 등 전국 현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태환 변호사와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자회견이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정부가 처한 이 그 정치, 경제, 외교적인 현실도 그렇지만은 지금 기자들이 일문일답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던 게 바로 이제 대권 도전 여부였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원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안정적인 관리에 지금까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황교안 권한 대행은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을 자청을 하고 그리고 50분 동안은 또 일문일답하면서 한 1시간 정도를 지금 할애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인을 했죠. 예. 현재는 이제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이제 지금은 그 생각뿐이다. 예.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본인을 포함해서 이제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지지율은 본인과 관계 없는 것이다라고 예. 이제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하지만 예. 네. 오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작년, 재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신년 기자회견보다 내용이 훨씬 낫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이 얘기들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은 길면 4개월, 짧게는 2개월입니다. 왜냐? 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면 2달 동안은 집중적으로 선거 관리만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민생 안정 여기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4개월이라고 하는데 2개월에서 4개월 동안에 본인이 할 일에 대해서 질의응답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의 기자간담회를 한다. 이것 자체가 나름대로 좀 대망론이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제가 해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얘기한 내용이 지금 국정 안정화에 그 주력을 혼신의 노력을 지금 기울이는 게 이게 맞고 지금은 거기에만 주력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화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낸다면 그게 바로 또 지지율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목해야 볼 점은 이제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네. 물론 이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48%입니다만 잘 하고 있다는 응답도 한 38%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제법 많으면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출마에는 관심은 현재는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네. 황 권한대행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그 뒤에 기자가 추가 질문도 했습니다. 지금은이라는 걸 붙인 것은 향후에도 조금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서 많이 들어본 답변 아닙니까?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 일에만 집중을 하겠다. 네. 라는 얘기가 한 2년 동안 계속 반기문 전 사무총장 위해서 나왔던 얘기인 거죠. 그 당시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의 일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대답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해석을 나오고 결국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도 대선 출마의 길에 들어섰는데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말 대선에 나갈 생각이 진짜 약간 아주 조금이라도 없다면 나는 절대 하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은 나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에만 충실하겠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출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네. 굳이 저는 출마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한 곳으로 찍으라고 하면 저는 가는 쪽에다가 베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지금 워낙 국정이 좀 안정이 안 돼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들한테 어떤 언급을 하고 싶다, 메시지를 설파를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죠. 하정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할지 여부는 김태현 변호사는 뭐 배팅을 하라면 출마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안 한다 쪽에 걸겠습니다. 예. 네. 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기자회견 사실은 뭐 대선 출마는 아니라 관심이 아니고 오늘 올해 국정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자리인데 지금 뭐 지금 탄핵 전국의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황교안 총리가 과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주자로 뛸 것인가 하는 것도 뭐 큰 관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8차 공개 변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속보가 들어온 게 있죠? 네. 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김기춘 등 39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기춘, 우병우 등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한다라고 밝혔고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 측이 진술서를 내면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재에서 추가로 증인 신청과 거기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한 결론도 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자, 지금 김기춘, 우병우 이 외에 39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나온 것이죠. 이제 이런 점을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종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을 넣었을 경우에 예. 한 5위에서 6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 여권 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한다면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그 지지율을 상당히 많이 잠식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예. 보수층에서 보면 확실하게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력한 그 대선 주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에 대해서 이제 결심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도덕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대통령에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은 예. 그 사실은 그 대선 그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될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그 선거에 뛰어든다는 건 마치 그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 선거가 뭐 4월 말 5월 초쯤 치러진다면은 그러면 어쨌든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 권력 2인자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국무총리가 만약에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것은 이제 모양새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지 않고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얼마나 그 이 표의 확장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황교안